자, 226쪽의 한지방식 사업 시행에 대해서 자 봅시다. 자, 한지방식 사업을 할 때 기본 절차가 첫째,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환지 계획 인가되면 착공,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준공검사 받고, 자, 완료 공고를 하게 되면은 공사 끝이 나죠. 그러면 네 번째, 한지객에 정한 대로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여기 있는 환지 처분이다 하는 것은 환지 교부와 청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14일 내에 자,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절차가 끝이 나는데, 자, 여기 청산이다 하는 것은 정환지, 자, 감환지에 대한 청산을 말합니다. 환지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청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 청산은 환지를 부지정했을 경우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는 사전 청산합니다. 자, 이런 절차로 전개되는 것이 자, 한지방식인데, 자, 먼저 한지방식에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것이 환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바꿀 환자, 땅지자, 토지 바꿔준다 이 뜻이.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사업을 하기 전, 자, 사업을 한 후, 사업하기 전에, 자, 사업한 후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자,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걸 평면 한지라 합니다. 자,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낡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에 개발된 구분 건축물, 자, 아파트 같은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한지. 자, 그 한지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를 주고 개발된 토지로 돌려받는 평면 한지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아파트죠. 이거로 바꿔주는 입체 한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환지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한지방식이라는 것은 이 말을 대입하면 다 뜻이 통해요. 한지방식이다 하면은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방식 사업을 뭐라 부른다? 한지방식이죠. 한지계획이다 하면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건축물로, 즉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한지계획이다. 자, 한지 부지정이다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을 받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한지 부지정. 사전에 청산해 줘야 돼요. 자, 한지 처분이다, 한지 교부다라고 하죠.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한지 교부. 정한지 감한지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에 비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 가격을 높은 걸 받는 걸 무슨 한지? 정한지. 낮은 걸 받는 거? 가반지. 그 가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청산이라 합니다. 자, 한지 등기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무슨 등기? 한지 등기라고 합니다. 이 말부터 알아야 이 뜻이 통한다 이 뜻이에요. 한지 뭐 토지 바꿔주는 거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226쪽에 자, 한지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한지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한지계획 작성이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지계획을 작성합니다. 한지계획에 들어간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에 한지설계라고 했죠. 한지설계는 교환 기준을 말합니다. 교환 기준. 자, 여기 보세요.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줬을 때, 자,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죠. 그 바꿔준 기준이 뭐냐? 이게 환지설계다 이 뜻이에요. 그 교환 기준. 자,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한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한지를 계획할 경우에 입체 한지용 건축 명세 등등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한지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한지 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작성 기준 원칙의 출치입니다. 한지 계획은 종전 토지의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가 출처인데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한지 방식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한지 계획. 자, 이 바꿔주는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작성 기준. 그래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개발되어 올 한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양의 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라는 것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가치가 있을 것이고 개발대로 올 한지 가치가 같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라. 그럼 합리적으로 된다. 그래서 종전 토지 가치만큼 한지 가치가 되도록 계획을 만들어주라. 이러면은 청산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적응 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 토지 가치만큼 한지 받은 것을 적응 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자, 필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와 같이 자, 사업을 합니다. 이제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이런 기반시설 반듯하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 뭐 건물들도 들어갈 것이고 이와 같이 개발 사업을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가가 개발되기 전에 평당 100만 원이에요. 자, 땅값 비싸죠? 수용 사용 못 합니다. 땅값 비싸면 무조건 한지 써야 돼요. 자, 한지 방식을 하려면은 한지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한지기를 만들려면은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100만 원이니까 얼마? 2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걸 시행자에 제공했을 때 시행자가 이 토지를 받아서 개발시켜서 환지로서 갑에게 일부 돌려줘야 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뭐로 써야 된다? 경비로 써야 돼요. 자, 이와 같은 환지기를 만들려면은 첫째 기준이 종전 토지를 줬을 때 환지를 어떻게 바꿔줄 건지에 대한 환지 설계가 정해져야 돼요. 이 교환 기준을 했죠. 예,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평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가식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고, 면적식은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가지고 바꿔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토지는 다시 이 자리 줘야 돼요. 그대로 줘야 됩니다. 면적식은.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주려니까 여기 도로 들어가야 되죠. 비켜줘야 된다. 이런 면적식 못합니다. 면적식은 지형적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예. 지형적 변화가 없어야 면적을 쓸 수 있는데, 그럼 면적식은 주로 어떨 때 쓰느냐? 농지구역정리사업이라 들어봤습니까? 예. 농지구역정리사업 할 때 한지 방식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것도 면적식으로 해요. 그 농지 그 위치 그대로 줍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 개발되기 전과 개발된 후가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죠. 그럴 때는 뭐 써야 된다? 평가식, 가격 기준을 해야 돼요. 자, 갑에게 얼마 받았습니까? 2억짜리 받았죠. 환지도 얼마 줘야 된다? 2억짜리 주라 했더니.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정해져야 될 것이 조성되는 토지 자 가격을 평가해야 돼요. 자, 여기는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결정 안 합니다. 만일에 감정평가업자가 이걸 평가를 했다, 가격 결정을 했다 하면은, 만일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하면은 환지로서 토지 소유자에 돌아가는 양이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 뭐랍니까? 누가 이거 감정했노 하겠죠. 그 대구 수성구에 사는 뭐가 했다, 알았다, 그걸로 가자. 뭐, 야, 버스 대절에 간단 말이야. 그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노력하지요. 놓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살라면 달아놔야 돼요. 맞아 죽습니다. 그 놨다가는. 왜냐? 한지방식 사업하면은 1, 20만 원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잘못 이 사람이 어떤 평가에 따라서 내 재산이 몇 억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1, 20만 원, 1, 200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억 단위 이상 손해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서 한 방 집어넣는데 맞아 죽습니다. 그 내려갔다 하면.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들이 이 방식의 가격 결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평가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대표, 시행자 측, 자, 그 다음에 관할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격 결정해야 뒷말이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개발된 토지 지가 평당 200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갑에게 개발되기 전 토지 2억치 받았으니까 개발된 토지도 얼마치 준다? 평가식으로 할 때 2억을 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평당 200만 원짜리 2억치는 100평 주면 되죠. 자, 그럼 갑에게 200평 받아가 개발시켜 100평 돌려주고 100평 뭐로 쓴다? 경비로 씁니다. 자, 여기에 또 세 번째 게 정해져야 돼요. 토지 부담률이 정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법에서는 자,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해놨습니다. 첫째,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이 저기 한지 방식 사업하죠. 전체 토지의 50%까지만
사학경비용 토지로 부담시켜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외로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은 60%를 어떻습니까? 초과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비용 토지를 70%를 부과시켜야 되겠다. 그럼 100평을 주면 내한테 돌아오면 30평 돌아가고 70평이 경비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부담시킬 수 있죠. 그럼 뭘 하느냐, 토지 소유자들. 뭘 합니까, 여러분은? 한 평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60평으로나 부담시켰다. 그러면 그러죠. 니나 해라 이러죠.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이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못하겠다 하면은 한다 못한다. 못하는 방식. 그러면 부담을 갖다 60% 시키겠다 하면은 결국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이 클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50% 정도밖에 부과를 못해요. 자, 이렇게까지는 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한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지 설계 평가식으로 한다면 이 가격 결정을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이 토지 종전 토지 가격을 어떻게 높게, 시행자는 낮게. 두 번째, 자, 이 개발된 토지 또 가격 정해줘야 되죠.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낮게, 시행자는 높게. 자, 토지 부담을 시켜야 되죠. 토지 소유자는 낮게, 시행자는 높게. 자, 전부 다 합의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산 넘어 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20년 넘도록 강의하면서 한지 방식으로 사업이 제대로 된 건 경남 일대에서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다 사업하다가 이거 정하다가 수독 다 돼버려요. 그만큼 골치 아픈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정해졌다면 한지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각 같은 경우 종전 토지 가치만큼 받았죠. 이걸 우리가 정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책에 그 밑에 있는 박스 내용 있죠. 여기에 227쪽 있는 거, 안 보셔도 돼요. 보면 더 헷갈립니다. 자, 예외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예외는 적응 한지에 대한 예외를 말합니다. 이거는 청산의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한지 부정의 동의 등에 의한 한지 부정의 기억에 미줄칩니다. 자, 토정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자, 거기에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쳤어요. 자, 봅시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2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인데, 자, 을에게 묻습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한지를 받을 건지 말 건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을 같은 경우 나는 한지 안 받겠다 할 수 있죠. 그걸 전문 용어로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한지를 어떻습니까? 부지정한다. 안 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을에 해당하는 이 토지 가격만큼을 사전에 뭘 해주면 됩니까? 청산, 저기에 이번에 한지계 인가된 이후에 산청산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일 이 토지에 임차권 등이 있다. 그럼 이 권리도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을에게 2억 원의 사전 청산금을 주면서 자, 임차권자의 보증금 1억 원 꼭 갚아주라. 그래 이 사람도 이주해 나가니까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은 응 하나 않고 잘하죠.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뭐 세상이 지금 어렵죠. 내 주머니 들어온 게 나가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못 줬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을을 데려와야 되지요. 또 여기 보증금 챙겨줘야죠. 골치 아프다. 그래서 자, 아예 을이 동의나 신청에 한지부정하려면은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뭐부터 받아라? 동의받아야 사전 청산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찾았습니까? 그거는 문제풀이 때나 보고 버리니까 보실 거 없고, 둘째 칸에 내려가서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줄칩니다.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이게 이제 정한지죠. 또 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지 대상 제외하는 것을 직권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할 수 있고 또 줄칩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환지라 하죠. 니은의 가소토지 기준은 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 규약 정관 시행 기준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이곳에 한지방식 사업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다 한지 주는 건 아닙니다. 가소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소토지 기준 이상이 되는 자에게만 한지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가소토지 기준은 법령에는 어떻게 정해놨느냐? 법령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가소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60제곱미터면 몇 평? 18.5평이죠. 예. 그래서 법령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을 되면 가소토지로 보지 않고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가소토지가 되면은 아예 한지 안 줍니다. 그리고 뭐라 놨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정이나 정관 이런 데 달리 정한다 해놨죠. 그래서 개별 사업마다 이 한지 방식의 개별 사업마다 이 가소토지 기준이 사실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4월 달에 한국토지대공사 직원이 투기했죠. 한지 방식 사업하는데 투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가소토지 기준 개별 사업마다 60점 이상 범위에서 달리 다 정해요. 어떤 개별 사업하는 데는 가보면은 500제곱미터, 어떤 데는 330제곱미터.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데는 가소토지 기준이 1000제곱미터 있어요. 그걸 미리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미리 안 알려줍니다. 예, 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저거는 미리 그 정보를 알은 거예요. 알고, 자,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죠. 그 자기들끼리는 열 몇 명씩 만 몇천 제곱미터짜리 토지 구입을 해가 처음 다 정확하게 1000제곱미터씩 잘랐죠. 쪼개기 다 해놨어요. 다 보니까 다 1000제곱미터씩 해놨어요. 거기에 한지 방식은 가소토지 기준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저거들은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투기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벌됐습니까? 그걸 덮어줬잖아. 또 법 만들어가. 예. 그래서 입법 독재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예. 특정 정당에 많은 의석수를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덮어버리잖아. 법을 만들어가. 예. 자, 그래서 가소토지 기준이, 자, 너무 작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미만짜리는 아예 안 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평을 가지고 있다. 1억짜리. 자, 시행자에 주니까 시행자가 개발된 환지로는 평당 200만 원짜리 50평 주면 1억이 되지요. 또 경비로 50평 이렇게 쓰면 되지만은 한지 방식에서는 한 필지 단위로 한지를 주기 때문에 보통 한 필지가 100평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줍니다. 그러면 자,
50평 이거 반 잘라주느냐? 안 줘요. 그러면 병은 자 50평 더 추가해서 100평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받을 것보다 몇 년 늘려받았죠? 이 무슨 한지? 예, 이 정한지입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4번에 청산할 때 병은 50평 값을 납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 10평 이는 가소토지죠. 자, 이런 것은 직권으로 한지 준다 부정해버린다.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산해버린다. 자, 그 다음 A 300평 3억짜리 토지인데 자 시행자에 주니까 개발된 환지로서 평당 200만 원짜리 150평 주면 3억이 되지요. 경비로 자 150평 쓰면 되는데 이것도 한 필지 반이에요. 두 필지를 받든지 한 필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50평 줄여서 나는 한 필지만 받겠다 할 수 있죠. 자, 이 원래 받을 보다 줄여 받는 것을 뭐 감한지. 그래서 한지 처분 공고할 때 A에게는 50평 값을 지급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한지를 어떻게 받을 건지를 정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이 한지 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는 3, 4할쯤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입체 한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기억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 토지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자,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이란 말 옆에다가 쓰세요. 그걸 뭐라 부른다? 구분 건축물이란다. 구분 건축물. 구분 건축물로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입체한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부여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이하 내용들은 다 5, 6월 달에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시험에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지요. 자, 거기에 다 5, 6월 달에 자, 231쪽에 가면은 동그라미 5번 위에까지 5, 6월 달에 보시고 자, 동그라미 5번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3, 4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채비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줄칩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줄치고 거기에 쓰세요. 채비지. 경비 충당용 토지를 뭐라 부른다? 채비지. 또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는 끌어다 옆에 씁니다. 공공시설 부지. 자, 이런 사업경비 충당용 토지인 채비지나 자, 공공시설 부지 같은 데는 환지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사업경비에 충당해서 팔아야 되고 또 공공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환지를 줄칩니다. 정합니까? 정하지 아니하고 안 않고 보류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지 대상에서 제외시킨 토지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이런 도로 부지 같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공공시설 부지죠. 여기는 자, 한지 주면 안 돼요, 이런 토지. 자, 그리고 사업경비용 토지. 이거는 중간중간에 팔아야 사업경비 충당하는 토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채비지라 이렇게죠.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 부지나 채비지는 환지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자, 한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으로 뭐라 부른다?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니은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면은 위에 자, 한지 방식의 내용 참고라 되어 있죠. 자,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경비용 토지 부담 비율을 말하는데
1번에 간보 개념, 2번에 간보 종류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간보율이라 되어 있죠. 동그라미 1, 2번은 버리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해당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한지 계획구역 아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 갈로 띄어넘으시고 하는 경우에는 60% 초과할 수 있다. 줄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써놨죠.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이 정해져야 되는데 법에서는 정한 기준이 이거예요. 원칙은 50% 초과하면 안 되죠.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얼마까지? 60%까지.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하면은 60% 초과시킬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 5, 6 찾았습니까? 그건 문제풀이 때 계산 문제로 보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박스 밑에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한지방식 조성됐을 때 이 지가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시행자는 한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결정의 동그라미.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등이 평가하게 해야 된다. 자, 가격 결정은 어디서 한다는 뜻이에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한다는 뜻이죠. 자, 감정평가법인 등은 뭘 합니까? 평가만 하지 가격 결정 안 해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예던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지계획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개별 토지 소유자 어떻게 하는지 만들지. 이게 만들어졌다면 자, 저게 절차의 두 번째 한지계획 인가받아야 되죠. 네. 자, 일로 갑니다. 자, 거기에 4번에 한지계획 인가 등에 1번에 1번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은 한지계획을 작성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줄치고 2번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경우에 관하여 자, 1항을 준용한다. 변경 인가 받아라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인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자, 5가지 그 경미한 사항이 소개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그런 경미한 사항을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춥니다. 자, 그게 버리시고 양갈로 2번에 한지계 인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큰 8번에 한지 예정지 지정은 3, 4일쯤에 보면 돼요. 예,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36쪽도 3, 4를 보시고 237에 보면은 양갈로 6번 앞까지 3, 4를 보시면 되고 양갈로 6번에 한지 예정 지정 전 토지 사용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이제 넘어갔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7번에 사용수익 정지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8번에 토지의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자, 이제 여기 절차에 보시면 인가된 이후에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죠. 중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되면은 60일 내 한지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로 가는데 자, 거기에 한지 처분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한지 교부와 뭐다? 청산. 한지 처분이 뭐냐 하면은 한지 교부와 청산을 말합니다. 자, 한지 교부와 청산이라고 썼습니까? 밑에 의라고 되어 있죠. 없애세요. 엉터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5, 6월 달쯤에 보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한지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절차에서 양가로 4번에 한지 처분 공고 1번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하려 공고 있는 때에 60일 내 한지 처분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60일 내에 합니다. 2번에 시행자는 한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함으로써 한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한지 처분은 공고 형식으로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한지 처분 효과라는 거 있죠. 이게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한지 처분 효과는 매년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한지 처분 효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지 처분이 됨으로써 권리관계가 소멸할 수도 있고, 자, 새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전도 할 수도 있고,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한지 처분의 효과다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지 처분이 공고일 날 발생되는 효과는 소멸에 관한 거, 없어지는 것은 전부 다 공고일 발생되고, 그 다음에 한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 취득하는 거, 이전하거나 확정되는 것은 다음 날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존속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상, 재판상 처분 같은 것은 자,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해야 되고, 지역권 같은 것도 필요하면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들이 있습니다. 이 대지는 도로가 확보 안 되니까 앞의 대지 일부를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로로 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조성이 됐는데 여전히 이 뒷 대지에는 도로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럼 전에 있던 이 지역권은 그대로 듯하 존속시켜놔야 돼요. 만일에 이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또 났다면은 이 필요 없죠. 그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원칙적 효과 1번에 줄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말은 자, 우리 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환지는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봐라 이 뜻이죠. 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자 한지로 이전됐다는 뜻이고, 결국 한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한지 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한지처분 공고된 날 끝날 때 소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을 같은 경우 한지 받았습니까? 한지 받지 않았어요? 안 받고 산청산 받아붙죠. 그럼 을의 권리관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언제 없앨 거냐 이거예요. 자, 을의 권리관계는 한지 처분이 공고일 날 끝나면서 소멸된다라고 해놨죠. 공고일 날 발생되는 것이다. 소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리지는 한지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줄쳤어요. 취득이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 다만 다음은 3, 4일쯤에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에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병은 정한지 받아서 청산금이 발생이 됐죠. 자, A는 가만지 받아서 청산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이 청산 금액이 언제 확정되느냐? 자, 다음 날 확정된다는 뜻이죠. 예,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예적 효과의 1, 2번, 동그라미 1, 2번은 갈로 묶고 엽습니다. 존속이라서 써요. 1번이면 존속되는 효과입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그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나라 이 뜻이에요. 2번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처분이 공고된 날 끝나면서 뭐합니까? 소멸되죠. 공고일 날 발생이 된다. 소멸은. 그렇게 하시고 3번에 환지계획에 따라 한지처분 받은 자는 줄칩니다.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그것만 줄치고 한지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줄칩니다.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변 취득합니다. 입찬지 취득이니까 이것도 언제 효과다? 다음 날. 이 경우 줄칩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 일부와 건축민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을 본다. 즉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입차에 한지받은 건물로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 효과다? 다음 날 효과다 이 뜻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 보실 때 소멸에 관한 것은 언제 효과다? 뭘 다음 날이라 그 실컷 보고도 또 엄청 소리야. 소멸은 무조건 공고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취득이나 이전이나 확정이 된다면 언제? 다음 날. 그렇게 아시고. 왜? 매년 옵니다. 매년. 이 부분은.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환지등기.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된 공고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하죠. 환지받은 사람은 개개인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기 등기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비면 타등기 제한은 3사례 가서 보시고 6번에 채비지 처분 등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시고 7번에 용익권자 보호를 위한 권리조정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3사례 가서 보시면 돼요. 옆 페이지 가면 청산금 10번으로 갑시다. 어휘 봅시다. 한지계획에 의해서 권리관계 간의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한지설계의 기술상 어느 정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청산이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되었더라도 정한지 내지 감안지로 인한 종전 토지와 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가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한 것을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청산금 산정 기준이 되어 있죠. 거기에 기준은 뭐 3사를 보시면 되고 결정시기 즉 청산금을 언제 그 기준을 결정할 거냐 뜻이에요.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돼요. 다음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하라 이 뜻이에요. 내려가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 시기. 시행자는 줄칩니다. 한지 처분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한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즉 사전 청산금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줄쳐보시고 청산금의 분할징수 교부. 원칙은 청산금 일괄징수 일괄교부인데 예외로 줄칩니다.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붙이면 분할징수 교부 된다 이렇게 하시고 3번에 청산금 강제징수는 3사례 보시고 4번에 청산금 공탁도 3사례 보세요. 청산금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감가보상금은 문제풀이 때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에 준공검사라 되어 있죠. 저기에 절차에 3번의 준공검사를 말합니다. 그냥 읽고 안 갑시다.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는 국토교통부링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지정권자 준공검사가 받습니다. 자, 3번의 준공검사 절차 1번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돼요.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 의하여 점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하 내용들은 뭐 3, 4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 이제 비용부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사업 절차 끝났고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인데 여기는 시험에 한 번씩 놓습니다. 노는데 여기는 한 번 냈던 건 다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논 다음에 책이 없는 건 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부담 원칙이나 비용부담 특례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3번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이라 되어 있죠. 그것만 3, 4년. 도시개발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자, 거기에 교재 250조까지 되어 있죠. 그것만 3, 4년 보시고 251조에 보칙 등이라 되어 있죠. 여기도 다 버리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타인 토지 출입, 공공시설 무상기속, 청문, 행정심판, 행정형벌 다 버리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관한 거, 뭐 기본 정의 받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갑니다.